자, 이번 강의 주제는 추상화입니다. 이 추상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사용하고 있지만 전산 시험에서 여기저기서 추상화 용어가 너무나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추상화라는 용어는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전산 공부 시작하기 전에 이 추상화라는 용어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전산 공부 준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므로 다시 한번 더 정리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또 이 강의 목적은 전산시험 문제 추상화 내용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전산시험에서 이 추상화 용어가 어떻게 쓰이고 어떤 곳에 등장하냐라는 것이죠. 이렇게 등장했을 때 빨리 잘 이해하고 1분 안에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목적으로 이 추상화 용어 정리합니다. 자, 그러면 이 추상화라는 용어는 무슨 뜻일까요?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한번 더 정리합니다. 이 추상화를 한마디로 딱 하면은 복잡한 것을 단순화하는 작업을 추상화라고 합니다. 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현실 세계의 각종 사물들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죠. 오른쪽에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 뭐 사람, 지하철, 컴퓨터 등등 이게 바로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인데 이런 사물들은 매우 복잡합니다. 사람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제가 여기 하나 예를 들었습니다. 사람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세포 한 개도 복잡한데 그게 60조 개가 있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복잡할까요? 물론 사물에 따라서 복잡 정도는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리 단순한 것도 현실에 존재하는 뭐 자연 발생적으로 생긴 것이든지 아니면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라든지 집 이런 거는 사람이 만든 인공물이죠. 모두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추상화 작업을 거쳐서 그 복잡한 것을 어떻게 하느냐? 단순한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죠. 여기 오른쪽에 적어둔 내용을 읽어봅니다. 사람은 추상화된 결과물을 이용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복잡한 것 이용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단순한 것 이용하는 게 좋습니까? 단순한 것 이용하는 게 좋죠, 당연하게. 우리가 사람끼리 의사소통할 때도 어떻게 될까요? 복잡한 걸 갖고 복잡하게 설명하면 서로 뭐 어떻게 잘못하면 짜증이 날 수도 있겠죠. 단순한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추상화된 것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해서 여기 예를 들었습니다. 지하철 노선도 달력식에 있는 것이 뭘까요? 다 추상화된 결과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단순화시킨 이런 추상화된 결과물을 갖고 살아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상화에 대해서 세 줄이 적어주었는데 이 세 줄을 꼼꼼하게 한번 읽어봅니다. 핵심은 추상화는 복잡한 걸 단순화하는 건데 좀 더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떤 사물의 공통 특성 이걸 추출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컴퓨터 과학에서는 어떤 대상을 특징을 추출해서 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고 모델은 뭘까요? 작품을 만들기 전에 미리 만든 물건이 모델이죠. 또는 완성된 작품 대표적인 보기. 그러면 이게 전산에서 이야기하면 어떤 말이 될 수 있느냐? 어떤 전산을 한다, 프로그램을 한다. 그럼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미리 뭔가 만들어서 이용할 수 있겠죠. 등등 이런 것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추상화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아래쪽에 다시 한번 더 설명하는 것은 컴퓨터 이용 분야에서 추상화는 어떤 것이 있느냐? 자, 아래쪽에 세 개만 예를 들었습니다. 자바의 클래스는 뭐냐? 바로 이 추상화된 결과입니다. 그리고 추상자료형이라고 있죠. ADT. 이것도 바로 추상화된 결과물입니다. 자바의 인터페이스가 곧 추상화된 결과물인데 이거는 추상자료형입니다. 여기서 하나 이야기하면은 이 추상자료형이라고 했는데 이 추상자료형은 필요할 때 다시 한번 더 설명합니다. 추상자료형 중에서 자바의 인터페이스가 대표적인 건데 자바의 클래스가 추상자료형으로 알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자바의 클래스는 추상자료형이 아닙니다. 자바의 인터페이스는 추상자료형입니다. 선언만 있고 그 정의는 없는 것이죠. 이게 바로 추상자료형이 됩니다. 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컴퓨터에서 사용하는 각종 명령어가 뭐냐? 추상화된 결과물입니다. 우리가 프린터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프린터 사용할 때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여러 가지 기능이 있죠. 한쪽만 출력할 수도 있고, 뭐 여기까지만 출력할 수도 있고, 이런 각종 사용할 때 명령어를 넣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것이 곧 뭘까요? 추상화된 결과물입니다. 자, 그러면 추상화, 추상 이런 용어가 나오면 무슨 말인지 잘 적용해서 시험에서 틀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전산화 과정에서 추상화는 어떻게 하느냐 살펴봅니다. 예를 들었습니다. 자, 은행을 전산화한다. 예를 듭니다. 은행 전산화에서 반드시 나오는 게 뭘까요? 바로 계좌가 나올 것입니다. 자, 이 계좌라는 사물을 프로그램이 접목하기 전에 무엇부터 해야 되느냐? 추상화한다. 추상화는 곧 모델을 만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추상화하느냐? 명사와 동사로 이 계좌에 대한 주된 특징을 추출해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계좌라는 사물을 명사로 추출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계좌명, 계좌번호, 비밀번호, 잔고, 이율, 이체한도 이런 게 될 것입니다. 동사로 추출한 것은 뭐냐? 입금하다, 출금하다, 조회하다, 이율 변경하다 등이 계좌라는 사물의 주된 특징이 되겠죠. 바로 이렇게 현실에 존재하는 사물을 주된 특징을 명사와 동사로 추출한 것을 추상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추상화를 왜 했을까요? 프로그램 하기 위한 것이죠. 그는 프로그램 하기 위해서는 이 추상화된 결과를 그 언어에 맞도록 뭔가 만들어야 될 것입니다. 아래쪽에 외에는 객체 지향 언어 클래스로 변경한 것입니다. 바로 이 객체 지향 언어로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클래스가 필요한 것이죠. 자, 아래쪽에 계좌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바로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위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적어둔 것이니까 읽어보면 충분히 이해될 것이고,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계좌를 명사와 동사로 추상화하는데 이걸 클래스로 변경하면 클래스는 크게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속성 파트하고 메서드 파트로 구성되는 것이죠. 이때 속성 파트가 되는 것이 곧 명사로 추출한 것이 되고 메서드 파트가 되는 것이 뭘까요? 동사로 추출한 것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전산 시험에서 이 추상화가 문맥상에 어떻게 사용되느냐 제가 예를 들었습니다. 지금 아래 적어둔 내용은 모두 뭐냐면 우리 시험에서 직접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제가 몇 가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추상화된 소프트웨어 이런 용어를 쓰는 거고, 두 번째는 추상화 기법을 통해 객체의 설계 비용과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해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추상 메커니즘을 적절히 이용한다면 구조적이고 단계적인 설계를 할 수 있다.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제품의 추상화가 하위 수준에서 상위 수준으로 수행된다. 또 아래쪽에 하나 더 읽어볼까요? 확장에 열려 있으려면 추상화에 의존해야 된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문맥상의 추상화 이런 용어가 많이 들어가는데 이 내용을 딱 읽었을 때 머릿속에 금방금방 여기서는 어떤 뜻이구나. 물론 전체적인 것은 복잡한 걸 단순화한 것을 추상화입니다. 하지만 문맥상에서 잘 봐야 될 거 아닙니까? 해야 1분 안에 시험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기출문제 하나 분석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핵심만 읽겠습니다. 어떤 문제의 중요한 특징만을 간결하게 재정의한다. 곧 뭘까요? 바로 이 추상화를 말하는 것이죠. 바로 이렇게 전산시험에서 직접 추상화 이렇게 출제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 추상화라는 용어가 들어간 문제를 분석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이 읽어보고 저는 핵심만 이야기합니다. 2022년 서울 7급에서 출제된 내용입니다. 바로 이 문맥상에 추상화가 들어간 경우 제가 핵심만 읽어보면 추상화와 구현을 분리하여, 자, 그러면 이렇게 문맥상에서 추상화와 구현을 분리했다. 이럴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정확히 이해됩니까? 이것도 정확히 정리하지 않으면 이해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바로 이 디자인 패턴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바로 이 디자인 패턴은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뭐 이 문제 내용 깊이는 거기서 설명하고 단지 여기서는
추상화가 이렇게 전산 시험 문제에 사용된다라는 것을 살펴보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디자인 패턴에서 이 추상하고 구현을 분리해서 뭔가 다루는 디자인 패턴은 뭐냐? 이 브릿지 패턴입니다. 제가 이 브릿지 패턴에 대해서 여기 그림도 UML로 그려두는데 이런 거는 뭐 여기서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산 시험에서 추상화가 과연 어떻게 사용되고 있고 얼마나 많이 사용되고 있고 공부하기 전에 추상화라는 단어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되구나 뭐 이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번 강좌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 추상화 용어 잘 정리해서 전산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 되기 바랍니다.